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세요. 절박한 목소리가 국경을 넘어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구조의 뒤편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복잡하고 어두운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탈북 브로커의 실체와 그 이면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는 복수 때문이다. 북한 정권에 대한 복수, 자신을 괴롭힌 체제에 대한 분노가 그를 탈북 지원 활동으로 이끌었습니다. 너희 나라를 비워버리겠다. 한 사람이라도 더 탈출시켜 북한 체제에 복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수할 테다. 이 말 속에는 북한 체제에 대한 깊은 원한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 어딘가 한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듭니다. 엄마, 나야.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난 너 다신 못 볼 줄 알았다. 중국 돈 6,000원 받았다. 정확히 감사하다. 송금받은 돈에 대한 감격에 두 모녀는 함께 울먹입니다. 몇 회야? 사투리 섞인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과 중국, 그리고 한국을 잇는 탈북 송금 네트워크의 현장입니다. 어릴 적 사진조차 없다는 이야기로 대화가 시작됩니다. 북한에서의 삶이 얼마나 궁핍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진 한 장 찍을 여유조차 없었던 시절, 그들은 오직 생존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얼굴을 기억 속에만 간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송금 네트워크는 놀랍도록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 상선이라 불리는 브로커 한두 명이 있고 그 밑으로 여러 계층이 피라미드처럼 퍼져 있습니다. 중간에는 화교, 즉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이 연결과 송금을 담당합니다. 수수료는 5%에서 10% 정도입니다. 놀랍게도 한 번도 돈이 전달되지 않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의 신뢰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북한 접경 지역 시장화의 중요한 자금 기반이 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서 보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장사 미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17세 소녀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집이 굽는 걸 볼 수 없어 중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구리와 개, 담배를 교환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그녀는 내가 쓰러진 땅에서 반드시 일어서겠다고 다짐합니다. 산을 넘는 과정에서 극도의 굶주림에 시달리며 새알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탈북의 잔혹한 현실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먹어야 했던 그 시절, 인간의 존엄성조차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산속을 헤매며 굶주림과 추위에 떨던 순간들, 그녀는 끝없이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고. 하지만 북한을 벗어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지옥이 시작됩니다. 브로커들에게 속거나 배신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양심 없는 인간 때문에 몇 번 죽을 뻔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일부 탈북민들은 직접 구출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그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탈북민 입국자 186명 중 122명이 구출 지원으로 입국했습니다. 전체의 65%가 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0%에서 60% 정도만 성공한다고 합니다. 즉, 시도하는 사람의 절반 가까이는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기어가서라도 자유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많은 이들이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실패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의 안면 인식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탈북 루트를 끝까지 추적해 목줄까지 딴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로 2024년 올해 봄부터 중국이 쿤민과 내몽골 지역에서 공안 인력을 대폭 증강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특정 브로커의 활동 구역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안 출신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해당 지역 감시망이 강화되면서 탈북 과정에 어려움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공안들은 브로커들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고 주요 경유지마다 검문소를 대거 설치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이버 해킹과 심리 조작입니다. 한 탈북민의 아내가 위챗을 잘 사용하지 못하던 중 북한 보위부나 해커 조직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을 이용해 접근하며 옛날 사진 보내줄까 같은 유혹으로 감정을 조작합니다. 탈북 기자로 가장한 사람이 파일을 열어보라며 악성 파일을 보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 사이버 심리전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탈북민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정보를 빼내거나 위치를 추적합니다. 한번 클릭하는 순간 모든 정보가 노출되고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탈북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95년에서 2000년 사이 고난의 행군 시기가 나옵니다. 대량 기아로 생계가 붕괴되자 일부 여성들이 차라리 중국으로 시집 가라는 말을 듣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신매매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당시 탈북민 구출 지원금은 한 명당 5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운용되었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국경 경비도 지금만큼 삼엄하지 않았고 브로커 네트워크도 상대적으로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탈북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 평균 1,500만 원이었던 비용이 최근에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폭등했습니다. 무려 6배에서 10배나 뛴 것입니다. 북한에서 직접 탈북하는 경우 비용은 1억 원에 달합니다. 국경 근처에만 가도 사살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낸다는 것입니다. 현직 탈북 브로커는 북한에서 탈북하기가 쉽지 않아 가격이 딱히 정해진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도 북한에서 탈북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국경 넘기가 어려워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로 나오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즉, 이미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제3국으로 넘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200만 원 수준이었던 것이 현재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0배나 뛴 것입니다. 중국 당국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들을 심하게 색출하고 있고 동남아시아로 내려가도 국경에 훨씬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동하다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구출 활동가는 탈북 경로가 너무 막혀 있기 때문에 기대하기가 어렵고 선교사들도 사역이 굉장히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탈북 경로의 마지막 관문인 메콩강의 상황도 악화되었습니다. 중국과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태국을 관통해 흐르는 이 강은 탈북 여정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런데 강의 수위가 낮아져 작은 쪽배로도 건너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 나우의 지처로 정착지원실장이 직접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를 통해 메콩강을 찾았습니다. 구출에 나선 탈북민을 마중하기 위해서였는데 5년 만에 찾은 메콩강의 모습은 이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강의 수위 변화가 탈북민 구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배를 타고 메콩강을 건너야 하는데 강의 수위가 낮아져 작은 쪽배로도 건너기 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 수위가 높아도 배가 뜨기 어렵거나 작은 배로 이동이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물이 줄어든 상황이니까 과거에는 배 타고 넘었을 법한 상황이 지금은 절반까지만 배 타고 오고 나머지 절반은 걸어서 건너야 하는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2019년 나우의 도움으로 메콩강을 건넜던 탈북민도 당시 강의 수위가 높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대중교통 이용도 불가능해졌습니다. 탈북민들이 일절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브로커가 제공하는 승용차나 승합차로 소수 인원만 이동해야 합니다. 검문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승용차로 소수 인원만 이동이 가능하다면서 한 번에 최대 4명씩이라며 비용을 6,000달러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의 국경을 넘는 데까지 드는 비용입니다. 심지어 한 고위급 출신 탈북민은 북한에서 한국까지 오는 탈북 비용으로 한국 돈 1억 원, 미화로 약 7만 5천 달러가 든다고도 말했습니다.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이 공공장소는 물론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에도 활용되면서 탈북민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위챗과 신분증 없이는 중국 내 이동도 불가능해졌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 확인과 남부도로의 검문소 대거 확대로 이동 자체가 막혀버렸습니다. 안전 가옥에 언제까지 머무를 수 없어서 어려운 결단을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4명씩 이동했는데 첫 조는 무사히 동남아시아 국가에 도착했지만 두 번째 조는 움직이자마자 공안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운이 좋으면 살고 운이 나쁘면 잡히는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사기와 비리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80억 원이 모금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출 자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사기성 자금 운용이 발생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1억 6천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갔다는 증언이 나오고 하루에 8,200만 원을 송금했다는 가짜 영수증도 발견되었습니다. 가라 영수증으로 후원자의 신뢰를 얻고 자금을 빼돌린 것입니다. 탈북민은 무료로 구출된 줄 알았으나 사실상 브로커 비용을 별도로 낸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구출자와 후원자 간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정작 탈북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방송 보도에서는 탈북민 구출 활동을 전개한다는 단체의 회계가 구멍투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짜 탈북민을 구출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후원금 수천만 원을 받아낸 단체도 있었습니다. 탈북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출하지도 않은 사람을 구출했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후원금을 받아 챙긴 것입니다. 브로커 같지 않은 브로커들이 나는 데려올 수 있다고 하면서 탈북민들의 돈을 떼어먹고 안 주는 경우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갈렙선 교회를 찾아와 북한과 중국 내 가족을 구출해달라고 호소한 탈북민들이 상당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사기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갈렙선 교회를 찾아와 구출을 호소한 탈북민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브로커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와 주겠다며 탈북민을 속여 3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탈북 브로커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어머니를 데려올 수 있느냐는 요청에 가능하다며 1년 정도 걸린다고 속인 뒤 착수금 등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브로커는 2008년 탈북해 이듬해 한국에 입국한 뒤 탈북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신도 탈북민이면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과거 2004년 한 탈북 도우미는 탈북 알선이 생계수단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2년 전 탈북자 신분으로 입국 후 삼국을 유랑하는 불쌍한 동포를 데려오려고 발벗고 나섰는데 이젠 탈북 알선이 생계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획 탈북 공정 가격이 300만 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부 조사에 따르면 입국한 탈북자 1,866명 중 83%가 브로커를 통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브로커 비용으로 1인당 평균 400만 원씩 지급해 결과적으로 정착금 중 60억 원이 브로커 몫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특정 브로커들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의뢰를 받은 뒤 대규모로 무리하게 움직이다 거듭 적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탈북 비용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치솟았는데 두 브로커는 1,300만 원의 탈북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통상 탈북을 시도하려면 2, 3명씩 은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이들은 대규모로 움직이다 체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사람을 모집해 한꺼번에 이동시키려다 보니 적발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난 2024년 8월 21일 중국 쿤밍 지역에서 메콩강을 건너려던 탈북민 15명이 영상을 보내온 직후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문제의 브로커와 연결된 사례였습니다. 전국 탈북민연합회 장세율 상임대표는 공안이 인력을 늘린 곳이 해당 브로커의 활동구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안은 이들의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체포 위험을 알면서도 탈북민을 알선하는 선교회들이 있는데 이들은 탈북 성과를 홍보해 성금을 모으는 조직들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즉 탈북 성과를 홍보해 성금을 모으는 특정 선교회에서 비용이 저렴한 브로커의 탈북 희망자를 알선하고 문제의 두 브로커는 계속 무리하게 탈북을 밀어붙이다 적발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안은 탈북민을 체포하기 수월한 지점에 인력을 증강한 셈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몇몇 선교회에서 계속 탈북을 의뢰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명예보다 실질적 구출이 중요하다는 한 활동가의 소신도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 구출이 인권운동을 빙자한 장사로 변질되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획 탈북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돈을 좀 들여서라도 탈출을 돕고 그 사람을 언론이나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통해 홍보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선교단체로서 기대하는 탈북민 구출 사역이 아니지 않나 싶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결국 홍보 가치가 있는 사람만 구출되고 평범한 탈북민들은 외면받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북한 선교회의 노규호 사무총장은 브로커 비용이 너무 비싸고 터무니없이 올라서 선교단체에서도 브로커 비용을 다 지원하기가 어려울 만큼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현장 사역을 하는 선교사를 만나 말씀을 나눠봤는데 지금으로서는 탈북 경로가 너무 막혀있기 때문에 기대하기가 어렵고 선교사들도 사역이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이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 중국이 지난해 7월부터 반간첩법을 강화하면서 이동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서 바로 탈북하는 사례는 극히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브로커 일을 중단한 채 개인 사업에 몰두하는 브로커도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탈북민 수백 명의 한국행에 관여한 탈북민 출신 브로커는 생업이니까 계속 지속해왔는데 중단한 지 20개월이 넘었다고 합니다. 중국과 북한, 동남아 국가들의 코로나 대응 조치로 탈북민들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직업을 바꾼 것입니다. 한국의 브로커 50여 명이 활동했지만 대부분 핵심 브로커 5명에 의존했고 이들과 연계된 중국과 동남아 내 핵심 브로커 30여 명이 현지인들에게 일감을 주는 방식으로 구출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가 거의 와해 수준이 되었습니다. 경험 많은 브로커들이 생계를 위해 새 직업을 찾아 떠나면서 탈북 비용은 더 치솟고 체포 위험도 커졌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2021년 4월에서 6월 2분기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단 2명으로 2003년 이후 분기로는 18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 10년 넘게 탈북민 2,000여 명의 한국행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는 중국 주요 도시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브로커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지금도 계속 월급을 주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달 생활비 한 2, 3천 위안씩 대주는데 우리는 전문적으로 하니까 걔네 없으면 우리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험도 많고 하던 사람이 하지 못하던 사람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열악한 상황에서 새 경로를 뚫어 그나마 40여 명 구출에 성공했지만 올해부터는 중국공안 당국의 백신 접종 증명서 확인과 라오스로 향하는 남부도로의 검문소, 대거 확대로 이동조차 못해 브로커들도 모두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구출 활동을 전개하는 인권활동가들은 중국 당국의 감시망이 한층 강화되어 은신과 이동도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북중 국경이 재개방될 경우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의 송환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2월 한 달 새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기 위해 동남아 국가로 향하던 탈북민이 적어도 4팀, 20여 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검거되는 탈북민의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동 구간 중 그 주변에서 살인 사건이 있거나 사고가 있으면 단속이 강화되고 가치 있는 일행 중에 전화 통화를 한 것이 노출되어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브로커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떠날 때는 핸드폰을 수거해서 통화를 못하게 합니다. 내부에서 외부와 통화해서 추적당하고 잡히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탈북자는 중국 국경만 넘으면 강제 북송의 위험은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하지만 완전히 국경선을 넘기 전에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북송이 중국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탈북민은 가족을 안전지역으로 넘기기 위해 탈북 비용과 별도로 한국 돈으로 450만 원, 중국 돈으로 환산하면 3만 원 정도를 만들어서 중국에 갔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떠날 때 한 사람당 300만 원을 달라 했고 450만 원 선도 있었다고 합니다. 450만 원이라고 안전한 게 아니고 1,000만 원 준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떠나올 때 육로로 오던지 버스를 타던지 기차를 타던지 하는데 가장 안전한 것이 버스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끌어오는 브로커들이 단속하는 구간은 알고 있나 봅니다. 위험한 구간은 내려서 택시를 타고 돌아서 빠진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경찰에 잡혔을 때 아직은 돈이 좀 통해서 현장에서 돈을 찔러주고 바로 다른 곳에 넘겨지기 현장에서 빼냈다는 말도 들렸다고 합니다. 브로커에게 맡기는 게 마음에 안 놓여서 일단 해보자 하고 한국에서 중국 돈을 2만 원 정도 카드에 넣어서 떠났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직접 중국에 가서 가족과 함께 일정 구간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신이 끝까지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당국이 인공지능과 안면 인식 기술을 적용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활용해 감시를 강화하다 보니 이동이 전보다 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북중 국경을 넘어오는 것 자체가 수월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중국 내에서도 감시를 강화하다 보니 이동이 전보다 더 힘든 것이 사실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한국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브로커 등을 통해 북한 내 친인척을 데려오는 탈북 방식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국경지역 밀수와 인신매매 등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해 체류, 신분 없이 이동해야 하는 탈북민 입장에서 중국 공안의 감시망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탈북 지원 단체들과 브로커들은 이런 악재들 때문에 브로커 부재로 선택의 폭이 줄어 비용도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후원을 통해 많은 탈북민 구출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탈북민 구출을 많이 하기는 힘든 환경도 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메콩강의 수위 변화와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 그리고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브로커의 대거 이탈 등으로 탈북 비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탈북민 구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구출 단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 구출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수심과 인도적 의지가 공존하는 이 활동은 절박함과 배신감, 죄책감, 그리고 복수심이 뒤섞인 인간적 기록입니다. 다만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외화벌이를 위해 일하러 나온 북한 주민이 몰래 탈출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현지 선교단체나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북한 노동자들이 혼자 다니는 일은 절대 없고 적어도 3사람 이상 같이 다니도록 하고 항상 주변에서 공안이나 보안 요원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탈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유를 향한 이 위험한 거래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준비 중인 스튜디오에서 이 이야기들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탈북민 구출, 자금 비리, 중국 감시 체제라는 복합적 문제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오늘도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과연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탈북민 수백 명을 구출할 수 있을까요? 예산상 구출할 수 있는 건 몇 명뿐인데 말입니다. 중국의 감시가 심해지면서 탈북 비용이 크게 증가해 예산상 구출할 수 있는 건 몇 명뿐인데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탈북민만 수백 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탈북 브로커의 세계, 그 이면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